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도 제가 가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서 그리고 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다는 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일관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적어도 논리적 모순이 없이 사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예측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서로 용화를 이루기가 쉬워지니까 자기의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갖고 가급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살다 보니까 쭉 이렇게 계속 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게 틀렸나? 그래서 바꿔봤더니 전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에는 절대적 옳음과 그름이 없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에서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증거를 찾고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크로스 체킹하고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찾아가는 거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면 인간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틀릴 수 있다는 것, 원래가 옳은 게 없다는 것, 그렇지만 최대한 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모순 없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사는 것,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해가면서 살면은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무지, 그러니까 뭘 모른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제가 F는 ML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모르는 걸 늘 무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무지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무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그런 무지가 제일 무섭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늘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제대로 이제 읽어야지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자기가 자기도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갈수록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차라리 과학이 쉬워요. 과학은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답이 있거든요. 답을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인간의 문제는 답이 없죠. 쌤 책 보니까 왜 어쨌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전 물리학은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가 변화할 때의 시간 속도를 알아내면 다음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와우. 이건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랬는데 근데 사람 마음은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제들이 있어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이 적용되는 대상이 정확히 정의가 돼 있거든요. 위치가 정확히 전제돼야 되고. 위키를 가진 질량을 가진 물질이죠. 그러면은 질량이 주어진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F는 ma에 따라 이렇게 찰컥찰컥 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걸 기술할 수 있다는 건데 마음이 질량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던데 여기 저도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욕하지 마세요. 왜 예전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막 몇 그램 줄어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실험인 것이 만약에 영혼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물리학적 대상이 질량이 되려면은 최소한 질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질량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관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하냐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몸에 다른 수분이 빠져나갈 수도 여러 가지 있고. 다른 현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실험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여러 변인들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 21g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실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검증될 수 없고 아니면 저 우리 영역이 아니다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말하실 때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가 아니고 실험 과정이나 그런 실험은 좋은데 실험을 할 때 제대로 된 실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건. 근데 희한하게 사람 마음은 이런 데 끌린다? 이게 21g 빠져나가면은 어머? 뭐가 있나? 아니면 이럴 리가 없지. 왜냐면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실 마음이 더 가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 같은 게 잘 정의 안 되는 단어거든요. 의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아직 그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나오는 현상은 있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손도 움직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현상은 있으나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배후에 의식이라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이 모두를 관장하는 something, 뭔가 더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는 과학에서는 그냥 모른다 그래요. 아예 모른다. 난 점점 과학이 너무 쉽고 좋다. 아 이거 없으면 잘못됐어가 아니고 모른다 하면 되네. 저도 어디 가서 겁이 없는 것이 좋다. 질문을 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모르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 지금 과학이 모르는 게 무지 많죠. 과학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과학이라는 학문이 그 역사적으로 다른 학문들과 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학문이라 그래요. 너무 있어 보여.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지를 네. 예,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학문이에요.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문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 학문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근대 과학이 1600년대쯤에 이제 탄생했다고 믿어지는데 그 시대까지 존재했던 우주에 대한 질문,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러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온 학문들은 철학과 신학이었어요. 창조되거나 또는 뭐 그렇죠. 불에서 와거나 물에서 오거나. 사실은 신학이 거의 더 중요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철학과 신학이 갖는 공통점, 당시에 학문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오류라고. 다 설명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감각으로는 신학이라면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신학자들이 별을 이야기하고 그 천문 현상과 기상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물질을 이루는 근원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의 철학과 신학은 세상 모든 걸 설명하는 거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줘야 돼요.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누가 물어봤을 때 답은 성경에 있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는 게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 이 경전 안에 있어 뭐 그때 당시에 종교가 세상 모든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신의 철학도 본능고. 그랬죠. 철학이 모든 걸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칸트가 우주 이야기도 하고 도덕도 이야기하고 예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대한 철학자라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책을 다 써야 돼요. 도덕에 대한 책도 써야 되고 예술도 써야 되고 과학도 써야 되고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거 다 그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이야기했죠.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고 우주의 법칙은 뭐고 물리란 책도 썼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에 대한 책도 쓰고요. 네, 알아요. 하지만 과학은 시작할 때 네. 명확하게 무지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될 때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근거에만 기반하여 얻어진 증거 그걸로만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일반화시키라는 건데 이게 균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뜻은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 닥치라는 거죠. 갈릴레오는 한 번도 뭐 인간의 도덕 이야기한 적 없어요. 뉴턴도 뭐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자기가 이렇게 얻어진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뜻은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종종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귀신은 있나요? 뭐 영혼은 있나요? 그러면 답은 아주 쉽죠. 몰라요.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모르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면 왜냐하면 없다는 거는 증명할 수 없거든요. 물질적 증거에 입각하여 답을 낸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증거가 없다면 즉 없는 것, 무에 대한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거든요. 유니콘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제가 유니콘이 있겠어요? 없죠? 라고 답을 하면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우주 전체를 샅샅이 다녔더니 유니콘이 없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게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존재의 증명은 모든 모집단 전체를 샅샅이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우주의 탄생부터 끝까지 했을 때 없다는 거 보여주면 없는 거죠. 제 짝 같은 거군요. 아,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답이고요.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과학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해요. 없는 건 얘기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 건 이야기 안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불가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현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죠.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면 과학은 예를 들면 앞으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나갑니까? 그런데 과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지평을 넓히는 중이고요. 그 전까지는 저것도 과학의 영역일까? 아까 과학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과학이 더 많은 걸 설명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생명이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 18세기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과학은 F는 MA를 푸는 게 과학이지 생물학은 분류나 하는 게 생물학인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뭐 뉴턴도 몰랐겠죠. 왜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이게 과학의 질문일까? 신의 섭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DNA를 알게 된 이후로 우리는 지금은 왜 인간이 인간을 낳는지를 알고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갈 때 병으로 신의 분노가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도 알고 바이러스의 구조를 아니까 그 바이러스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약을 만드는 방법도 이젠 알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식이 넓어지면서 이전의 과학의 틀에 있지 않던 것들이 과학의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엔 모든 걸 다 과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것을 봤을 때 호기심도 느끼겠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거예요. 밤에 깜깜한데 비 부슬부슬 내리고 거드나무 가지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안 무섭고 저거 가만히 있어봐 저거는 왜 흔들리지? 신기한데 이런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한반도에 무덤 가는 건 못해요. 무서워서. 원자인데? 원자인데? 인간이잖아 인간.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